안녕, 레이나의 리스닝 101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리스닝 멘토 레이나쌤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문장 듣기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난 시간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Part 3 긴 문장 집중 훈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수능 문제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 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만 모아서 우리가 구조를 익히고 그걸 그대로 듣기, 음성으로 전환해보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는 것, 문장을 분석하는 것은 다들 어느 정도 많이 실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귀로 들으면서 영어식 문장의 이 순서 그대로, 덩어리 순서 그대로 직청직해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나눌 때는요. 주어부, 그 다음에 서술부, 주어와 동사 사이를 나누어서 이해하는 것 중요하다고 해서 지난 시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요. 리뷰를 한 다음에 그 서술부 안에서도 동사 이하의 어떤 말 덩어리들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걸 귀로 듣는 훈련을 할 거예요. 눈으로 먼저 잠깐 이해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다? 귀로 들으면서 듣기용으로 전환을 또 시킬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주요한 개념들을 교재에 있는 리뷰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제가 3번을 들려드릴 텐데요. 3번 듣는 동안 적어주세요. 우리 교재에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 Part 3를 넘겨보면은 제가 2페이지 여러분 딕테이션 할 수 있는 종이를 제가 빈칸을 마련해놨거든요. 거기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끔 딕테이션 하는 공간으로 제가 남겨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Let's review. 우리 문장을 듣고 하나씩 써볼 텐데요. 제가 3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A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His devotion to his family was touching. 한 번 더. His devotion to his family was touching. 네,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문장을 들려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번 들려드립니다. 한 번 더. His devotion to his family was touching. 네, 그러면 우리 다시 들으면서 주어와 동사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His devotion 그의 헌신. 근데 무엇에 대한 헌신일까? to his family To his family. 그의 가족에 대한 그의 헌신이 까지가 주어져. 이게 어쨌다고요? What? was touching. Was touching. Was touching. 그럼 뭡니까? 그렇죠. 감동을 주는 이란 뜻이 되겠죠? 자,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것처럼 좀 나누어 볼게요. His devotion. 그의 헌신. 근데 무엇에 대한 그의 헌신? To his family. 그의 가족에 대한. 들으면서 계속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눈을 뭉쳐서 눈사람 몸을 만들듯이 앞에 들은 내용이 뒤에 새로 들려주는 내용하고 계속 합쳐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많은 우리 제자들이 his devotion 듣자마자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to his family 하면서 앞에 내용이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의 헌신 머릿속에 갖고 있어. 뭐에 대한 헌신? 그의 가족에 대한 헌신. 근데 그 가족에 대한 헌신이 어쨌다고? 감동적이었어. 이게 하나하나 의미가 계속 문장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egment retention program practice죠. 그래서 우리가 SRP를 많이 하는데 그 훈련이 계속 들으면서 되는 건데 이게 되려면 문장의 여러분의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2시간 동안 이것이 구문인지 이것이 듣기인지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둘 다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헌신, 가족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이 어쨌다고, was touching했다고 이렇게 들으면서 자동으로 계속 안겨 들어가야 됩니다. 덩어리가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한 덩어리라면요. 이렇게 겹쳐서 한 덩어리가 되고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되고 네, 요렇게 안고 가는 눈을 점점 굴려서 뭉치는 느낌의 듣기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유형 가서도 제가 이 연습은 계속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이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아주 잘 들릴 겁니다. 네. His devotion to his family was touching. 네, 좋아요. 그 다음 2번째 문장입니다. 3번 들려드릴게요. My memory about her father was blurry. 네, 한 번 더.
My memory about her father was blurry. 네, 한 번만 더. My memory about her father was blurry. 네, 끊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memory My memory, 기억. about her father 무엇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About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어땠다고요? was blurry. Was blurry. blurry가 뭐예요? 흐릿한, 그죠? 흐릿한. 그래서 나의 기억, 무엇에 대한 기억, 그녀의 아빠에 대한 기억, 그 아빠에 대한 기억이 어쨌다고요? 흐릿했다고요. 이렇게 전체가 다 한 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My memory about her father was blurry.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Does any of the food you ordered spoil? 한 번 더. Does any of the food you ordered spoil? 네. 사실 우리가 이 wave를 생각해 보면 도드라지게 크게 발음해주는 그 말만 들어도 말 귀는 알아들어요. 말긴 알아들어요. 무슨 문장인 것 같아요, 뜻이? 자, 봐요. Does any of the food food, you ordered ordered, spoil? spoiled. 음식, 주문한 거 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단어만 들어도 뭔 말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듣는 연습을 해보자 이거죠. 네, 갑니다. Does any of the food does 물어보겠죠. does 뭐? any of the food 어떤 음식 you ordered you ordered 네가 주문한 spoil? 그 음식이 spoiled 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spoil이죠. spoil 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does any of the food you ordered spoil? 네, 어떠한 음식 당신이 주문한 그게 상했니?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좋아요. 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oes any of the food you ordered spoil? 좋아요. 자, 이번엔 조금 더 긴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들어봅니다. In Mongolia, it's customary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and feed them to a dog. 네, 한 번 더. In Mongolia, it's customary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and feed them to a dog. 네, 요거는 같이 한 번만 더 듣고 쓰면서 해볼게요. 문장 길이가 기니까 세 번 들어도 다 못 쓰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In Mongolia, it's customary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and feed them to a dog. 어디? In Mongolia, 네, 몽골에서 it's customary It's customary.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it's 합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일단 해결하고 뒤에 나오는 걸 기대하라 그랬죠. It's customary. 그러면은 거 대충 하라 그랬죠? 가주어 진주어 그렇죠. It's customary. 그러면은 그거 관습이야. 뭐가?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네.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그랬습니다. Lost 그러면은 빠진 teeth 이를 in meat 그랬죠. 고기 안에다가 wrap하는 거죠. 싸서 and feed them to a dog. and 뭐 하라고요? Feed them to a dog. 네, 개에게 먹이로 줘라 이런 문장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눈으로 볼게요. In Mongolia, 몽골에서는요. It's customary 이 들려주는 it을 독해처럼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석처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들을 때는 그거 대충 하라 그랬어요. It's customary. 그거 관습이야. 뭐가? To wrap. 싸는 것이 뭐를 싸는데? The lost teeth. 네, 빠진 이를 어디다가? In meat. 고기에다 싸서 and feed them. 그걸 먹이로 주세요. To a dog. 개에게. 요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In Mongolia, it's customary to wrap the lost teeth in meat and feed them to a dog. 네, very good. 자, 그 다음 문장 세 번 들어볼게요. Staying up late watching TV keeps activating your brain. 한 번 더. Staying up late watching TV keeps activating your brain.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Staying up late watching TV keeps activating your brain. 자, 어디까지가 주어였을까요? 갑니다. Staying up late 자, staying up 그랬거든요. staying up. 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late까지 하면 늦게까지 깨 있는 것. 그 뒤에까지 들어볼게요. Staying up late watching TV 뭐 하느라고 깨어 있는 거요? watching TV. TV 보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는 거. 그것이 keeps activating your brain. keeps. 계속해서 뭐를 유지시킨다, 돌아가게 합니까? activating your brain. 계속해서 뇌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뇌가 계속해서 쓰이게끔 하는 거죠. 활동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어가 어디까지입니까? staying up late, 뭐 하느라 staying up late까지 여기까지가 다 의미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이 덩어리, 요 덩어리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어가 안 끝난 걸로 봐야 돼요. 자, staying up late, 뭐 하느라 staying up late, watching TV 하느라 staying up late. 이것이 어쨌다고요? keeps activating. 계속해서 활동하게 만들어. 뭐를? Your brain, 당신의 뇌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눈 감아보세요. Staying up late watching TV keeps activating your brain.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Keeping and sharing a care log is really useful.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주어가 어디까지일까요? Keeping and sharing a care log is really useful. 네, 이건 뭐 표현을 알아야 들릴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일단 소리 나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Keeping and sharing a care log is really useful. 자, 뭐길래? Keeping and sharing. 소리는 다 들렸을걸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몰랐을걸요.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야? A care log, 돌봄 일지. 이게 돌봄 일지. 우리가 diary나 log, 일지 같은 것들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그죠? 그거 우리가 keep a diary, keep a care log 이런 표현을 덩어리로 많이 씁니다. 일기 쓰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일지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keep이라는 동사랑 계속해서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꾸준히 쓰고 공유하는 거예요. 뭐를? A care log를. 근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is really useful. 정말 유용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여기까지가 됩니다. Keeping and sharing. keeping하고 sharing 하는 거 머릿속에 궁금해하지. 뭐를 keeping하고 sharing 하는 거? a care log를. 그 하는 게, 그 keeping하고 sharing 하는 게 뭐 어떻다고요? is really useful 입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좀 궁금한 거 혹시 없어요? 이 문장에? 갑자기 또 문법 얘기 나오는데 영어는 다 지구가 둥글듯이 영어도 다 하나예요. 동글동글하게 하나예요. 한 덩어리예요. 이제 문법 얘기를 왜 꺼내냐면 나오니까 이걸 잘하면 듣기도 잘해요. 어차피 영어니까. 봐요. keeping and sharing. 선생님 ing도 두 개가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연속 동작이라고 봐야 돼요. 꾸준히 써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꾸준히 써서 공유하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이 한 서클인 거예요. 하나. 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주어가 여기까지 keeping and sharing, a care log까지입니다. 돌봄 일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Keeping and sharing a care log is really useful. 좋아요. 자, 우리가 배웠던 문장들, 주어가 긴 문장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연계와 기출에서 다 갖고 온 문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긴 문장 듣기를 지난 시간에 했단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요. 목적어가 긴 문장 그리고 보어가 긴 문장, 즉 다시 말해서 동사 뒷부분, 이 서술어가 긴 경우에 어떻게 듣느냐라는 훈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어가 길다. 일단 서술어가 길다라고 하는 건 형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보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목적어를 2개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어와 목적어의 보어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형들이 다 동사 뒤에 할 말이 좀 더 있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의미 덩어리별로 듣느냐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긴 문장이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들으면서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합니다. 문장을 들으면서요, 목적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 귀로 한번 들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문장을 들으면서 목적어를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제가 2번 들려드릴게요. 갑니다. Claudia decides to run for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네, 이렇게 끊어지는데 이게 한 번에 들으면요. Claudia decides to run for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눈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디아, 이 사람이 주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다고요? 네, 결심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뭐 하기를 결정을 할까요? Run for, 출마하기를 결정을 하겠죠.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한 출마를 할까요? 회장이요. 대통령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죠. 무엇의 장? 뒤로 계속 갑니다. 학생회. 그러면 목적어가 to run for president. 근데 어떤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이렇게
설명해주는 말이 계속 달려 있으니까 목적어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to부터 counsel까지 길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갔다? to 부정사가 들어갔다. 네, 문법 용어가 이제는 여러분이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굳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들으면서 목적어 어디까지 이어지나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끊어갑니다. Claudia 클라우디아가 뭐 했다고요? decides 결정했대요. to run for 출마하기로. president 대통령 혹은 회장. 근데 어디에? of the student council. 학생회 회장이었구나. 다시 한번 쭉 들어봅니다. Claudia decides to run for president of the student council.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또 어떻게 목적어가 길어지느냐 들어볼게요. 끊어갑니다. The courts recently made it illegal to smoke in any public area. 다시 한번 쭉 들어볼게요. The courts recently made it illegal to smoke in any public area. 네, 뭔 말인지 들어도 모르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듣기에 나오면 다른 문장들 혹은 문맥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이해는 하고 가는데 머릿속이 좀 복잡하죠. 왜? 모르는 문장이 나온 채로, 들린 채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the courts. 그러면은 법원이요. 최근에 뭐뭐하게 만들어버렸어? 동사.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it입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대충, 거 하고, it, 거. 뭐,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illegal. 그럼 뭐예요? 불법으로 만들어버렸어? 아직까지 안 풀리는 게 있죠? 뭐를 불법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을?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저기 뒤에 나옵니다. 아하! To smoke in any public area.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도 담배를 피는 것. 이것을 갖다가 illegal하게 만들어버렸다. 즉, 예쁘게 우리말로 하려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거꾸로 해석하면 찰떡 같아요. 근데 거꾸로 원어민이 읽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편해도 일단 직청직해 연습하자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직청직해 어순으로 가볼게요. 자, 법원은 최근에 만들어버렸다. 거를 뭐로? 불법으로. 뭐를 불법으로? 담배 피는 거.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도. 그래서 가 목적어. 그다음에 진 목적어.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urts 네, 법원이 recently 최근에 made it 그건 만들어버렸어. illegal 불법으로. 근데 뭐를 불법으로? to smoke 담배 피는 걸 어디서? in any public area. 네, 어떠한 공공장소에서도. 네, 깔끔하죠? 자, 다시 한번 쭉 풀로 들어봅니다. The courts recently made it illegal to smoke in any public area.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은 또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 있을까? 끊어서 들어보고요, 먼저. I don't know why I always forget people's names. 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I don't know why I always forget people's names. 저도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 don't know. 모르겠네. 이렇게 됩니다. 뭘 몰라? 그 내용이 좀 길단 말이죠. 왜? 그 여러분, I don't know why 하고 노래 가사도 아니고 뒤를 끊어먹진 않거든요. why 그러면 구구절절 누가 뭐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기 때문에 why 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갑니다. 자, I don't know. 나 모르겠네. 왜? 하고 구구절절. 뭐? 내가 항상 까먹는지 잊어버리는지 모를 사람들의 이름을. 그럼 보세요. 나는 모르겠다. 뭐를? 단순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람들의 이름을 항상 잊어버리는지를 이 덩어리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요. 목적어가 절로 지금 주어지는 경우. 그죠? 그리고 그 Y 안에서도 내가 항상 잊어버린다 사람들의 이름을 하고 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또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이거를 들으면서 이게 주어야, 이게 목적어야, 이게 보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듣는 건데 적어도 어떤 구조의 문장인지 파악은 하면서 듣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씩 끊어서 들어보면요. I 나 don't know 모르겠네. 뭐를 why 왜 뭐뭐가 뭐뭐 하는지 하고 길게 나올 거야. I
내가 always 항상 forget 잊어버리지 people's names.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문장 들어볼게요. I don't know why I always forget people's 네, names. 깔끔하게 잘 들리죠? 좋아요. 이런 문법 용어를 하나하나 필기하면서 외울 필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어요. 알았죠? 제가 이해만 시켜드리기 위해서 문법 용어 여러분이 더 이게 편하니까 빌려온 거고 이렇게 끊어가면서 듣고 전체 문장이 들리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수업의 목표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들어볼게요. 조금 길어요. Tutors provide feedback on students' writing and answer questions that students have about writing. 아니 어떻게 이게 한 문장이야? 하시겠죠? 자, 총문장을 들어보면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Tutors provide feedback on students' writing and answer questions that students have about writing. 네, 들어도 모르겠다. 좋아요. 이게 문장이 긴 이유가 뭐냐면 and가 중간에 있어서 그래요. and. 그러면 또 우리가 끊어서 이해를 좀 해보면요. tutors, 네, 튜터들은요. 뭐 가외 선생님이거나 뭐 지도자들이죠. provide. 우리가 튜터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같이. 제공합니다. provide. 뭐를 제공할까요?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무엇에 대한 피드백이요? 어떤 주제겠죠. on 하고 씁니다. 자, students writing, 학생들의 글쓰기, writing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도 하고 뭐 또 한 가지 더 대답도 해줍니다. 무엇에다가 대답을 합니까? 질문에다가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그냥 질문 그러면 또 뜬금없죠. 설명을 좀 길게 해주고 싶어? that 어떤 질문 하면서 한 번 더 넣죠. 관계대명사는 한 번 더 넣습니다. 어떤 question?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글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해줍니다. 튜터들이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provide feedback 하는 것이고 and 또 하나가 answer question 하는 건데 어떤 question? 학생들이 그들의 writing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질문에다가 답을 해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튜터가 한다. 동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도 길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끊어갑니다. Tutors 네, 튜터들이요. provide 제공합니다. feedback 피드백을요. 무엇에 대한 피드백? on students' writing 네, 학생들의 글쓰기에 대해서. and answer 그리고 대답도 해. questions 질문들에 대해서. 근데 무슨 질문? that students 어떤 질문이냐면 학생들이 have 가지고 있는, 무엇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about writing. 글쓰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질문. 그것에 답을 하는 거구나. 자, 이렇게 아무리 길다고 해도 여러분이 구조를 파악하면 또 한꺼번에 쫙 잘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통문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Tutors provide feedback on students' writing and answer questions that students have about writing. 네, 깔끔하게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긴 경우도 많아요. 뭐 대수로 쭉 연결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 이하가 쭉 뭔가 길게 나오는 그런 구조들. 그래서 목적어가 긴 문장들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보어가 긴 문장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어라고 하는 것에 관계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워낙 여러분이 또 어법 강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지식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오늘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어라는 데가 뭐예요? 무언가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어를 좀 더 설명해 준다면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이형식 문장 주격 보어가 될 것이고 목적어를 좀 더 설명해 준다면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어쨌든 보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명사로 이루어진 덩어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들이 보어 자리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어 물론 목적어랑 비슷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들으면서 목적어냐 보어냐 이걸 가려가면서 듣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이 딱 하나 듣기 위해서 보어를 좀 따로 이해하면 좋은 파트는요. 바로 비동사와 함께 쓰였을 경우예요. 비동사와 함께 쓰인다. 쉽게 말하면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어떤 말 덩어리가 길게 나올 거예요. 길게 나오는 거 우리가 연습하는 거니까 뒤에 뭐가 이어지던 간에 얘는 그냥 보어일 거야. 왜? 이 비동사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비동사는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풀어줍니다. 어떤 주어가 같다. 어떤 뒤에 나오는 말이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들으면서. 비동사는 듣기 위해서요. 그냥 등식의 같다랑 똑같아요. 같다.
같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지 먼저 들으면서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Smiling is Smiling is 웃는 건 is 그랬죠? 비동사 어떻게 하라고요? 같다. Smiling is 그럼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웃는 건 같다. 뭐랑 같은지 뒤에 나올 겁니다. the secret 비밀과 같대요. of remaining 네, of remaining young. 네, young. 남아있는, 유지하는, 뒤에 젊음. 어쨌든 비동사가 나오면 smiling is 하는 순간 웃음은 과 같다, 뭐랑 같은지 뒤에 나오겠네. 이러고 나머지를 들으면 문형이 잘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눈으로 한번 볼게요. Smiling is.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은 들을 때 주어 동사까지 하고 끊는 사람도 저처럼 있겠지만 동사 앞에서 이렇게 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비동사는 그냥 같이 붙여서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미소는 같다네, 무엇과 같다네,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젊음을 유지한 채로 있는 것과 같다네. 즉 젊음을 쭉 이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miling is the secret of remaining young.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동사가 나올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등식을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들어볼게요. 따로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Eileen knows that her job is to help students. 전체를 연결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Eileen knows that her job is to help students. 네, 이거는 갑자기 대신 나오는데 뭐예요? 하실 텐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Eileen knows 아일린은 knows, 알아. 뭐를? 뭐뭐를 하는 거 목적어인데 맞아요. 뒤에 목적어가 길게 나와요. that 하고 절이 나올 거예요. 어떤 내용을 안다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her job is 그녀의 직업은 is와 같다. 뭐와 같다? to help students. 학생들을 돕는 것과 같다. 이 대절 안에 보어가 있어서 이 문장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죠?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Eileen knows. 아일린은 안다. 뭐를? that 하고 길게 나올 거야. 이 내용 전체를 알겠죠? 그 속으로 쏙 들어가 볼게요. 그녀의 직업은 이다, 같다, 뭐와 같다? To help student. 그래서 요렇게 to 부정사 덩어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의 직업이 is 같다, 학생들을 돕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네,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Eileen knows that her job is to help students.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입니다. 끊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The problem is Claudia can't find a running mate. 전체 문장은요. The problem is Claudia can't find a running mate. 네, 자, 어떤 문장이냐? The problem is 문제는 같다. 네, 문제는 과 같다. 무엇과 같다. 그럼 뒤에 들려주는 내용이 무엇과 같다는 얘기예요. 문제란 얘기예요. The problem is 문제는 이야. 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보어의 정의잖아요. 그죠? The problem is 문제는 와 같아. 뭐냐면 클라우디아가 찾을 수 없어. 네, 러닝 메이트를 찾을 수가 없어. 네, 선거를 함께 쭉 진행을 할 만한 그런 러닝 메이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러닝 메이트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can't find a running mate. 요것이 문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어 동사 새로운 절이 하나 들어가는 거죠. 보어 자리에 절이 이렇게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장도요. 다시 한번 끊어서 이해해 보면요. the problem is 문제는 과 같아. 클로디아가 can't find a running mate. 못 찾겠어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문장 듣습니다. The problem is Claudia can't find a running mate.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입니다. 끊어서 먼저 들어볼게요. One way to maintain a balanced humidity is to have certain types of houseplants. 네, 전체 문장은 이렇습니다. One way to maintain a balanced humidity is to have certain types of houseplants. 네, 들어도 모르겠다. 자, 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way, 한 가지 방법. 무책임하죠. 여기서 그냥 주어를 끊어버리면. 무슨 한 가지 방법? 뭐에 대한 한 가지 방법? to 이하에 나오겠죠. To maintain a balanced humidity. 네, 균형 잡힌 그런 습도.
습도, 네, 균형 있는 습도, 적절한 습도가 되겠죠. 적절한 습도를 메인테인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와 같아. 즉 그 방법이 즉 하고 이질이 나와요. To have, 가지는 것. 근데 뭐를 가지는 것? 좀 더 말이 길어집니다. 어떤 특정 유형의 house plants, 네, 관상용 식물 같은 거죠. 집에서 키우는 식물, 화분 같은 것들, 요것을 가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문장 들어볼게요. One way to maintain a balanced humidity 까지가 주어. 근데 이것이 곧 뭐와 같다, 즉 무엇이다 이 방법은? is to have certain types of houseplants. 네, 좋습니다. 뭐 특정한 어떤 유형의 식물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어 그리고 보어에 대한 이해를 좀 해봤어요. 이번에는 이 목적어와 보어가 있는 문장들 좀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 문장들은요. 의미 덩어리 이 청크로 나누어서 뜻을 먼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여러분이 복습할 때 SRP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SRP가 뭐예요? 앞에 들었던 한 덩어리에다가 그 다음 덩어리 붙이면서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그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문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갑니다. Things we buy every day create a demand. 네, 한 번 더. Things 어떤 것들 we buy 우리가 사는 것들 every day 우리가 사는 것들 매일 사는 것들 create 그게 만들어낸대요. a demand. 네, 수요를요. 자, 전체 문장 들어봅니다. 시작. Things we buy every day create a demand. 네, 좋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좋아요. 자, 우리 교재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I think it's wiser to have one credit card than to have several. 네, 전체 문장은 다시 한번 나눠서 들어볼게요. I think 난 생각해. 그럼 뒤에 나올 내용이 뭔가요? 무슨 내용을 생각해? 길게 나오겠죠. I think it's wiser it's 갑자기 it's 어떻게 하라고 대충 그거 이렇게요. I think 난 생각해 무슨 내용을 it's wiser 그거 더 현명해 뭐가 더 현명해 뒤에 나옵니다. to have 가지는 것이 뭘 가지는 것이 one credit card 신용카드 한 개 가지는 것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더 현명하다 그랬죠. 그럼 뭐보다 더 현명하다는 거예요? than 뭐보다 to have 가지는 것보다 뭘 가지는 것보다 several.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 신용카드 한 개 가지는 것이 더 현명해 뭐보다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I think it's wiser to have one credit card than to have several. 네, 좋습니다. 자, 눈으로 볼게요. 네,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It's wiser 더 현명합니다. 뭐가 한 신용카드를 가지는 것이 뭐보다 여러 개 가지는 것보다 이런 문장이었고요. 자, 세 번째 문장도요. 끊어서 먼저 들어볼게요. 청크로. Where do you think the landfill will go if all the cities and towns reject it? 네, 요거는 문장 속에 모르는 단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정리 한번 같이 해보면요. Where Where, 어디에, 뭐 어디로 다 가능합니다. do you Do you think 생각하니 너는? 어디라고 생각하니? the landfill Landfill, 매립지란 뜻입니다. will go 갈 거라고. 자 보세요. Where, 어디라고 do you think, 넌 생각하니? 뭐가? The landfill, 매립지가 갈 거라고. 그 다음, if 만약 all the cities and towns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reject it? 네, 그것을 거부한다면 이런 문장이었군요. 자, 그러면 전체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Where do you think the landfill will go if all the cities and towns reject it? 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도요. 부분으로 들어볼게요, 먼저. I think everyday spending is one of the biggest driving forces in our country's economy. 네, 전체 문장 들어보면 I think everyday spending is one of the biggest driving forces in our country's economy. 네, 자, 끊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면요. I think 난 생각해. 무슨 내용을 생각할까요? 뒤에 길게 나오겠죠.
everyday spending 매일의 일상적 지출이 되겠죠. Everyday spending. 그냥 매일 뭐 차비 쓰고 밥값 쓰는 거 그거예요. Everyday spending. 근데 그게 어쨌다고요? is 와 같다. 배웠죠? 와 같다. 뭐와 같다? one 한 가지의 of the biggest of the biggest. 가장 큰 driving forces 네, 원동력이란 뜻입니다. Driving forces. 무엇의 원동력? in our country's 우리나라의 economy. 경제. 자, 눈으로 보겠습니다. I think, 난 생각해. 어떤 내용은 길게 나올 겁니다. 일상적 지출이 와 같아. 뭐와 같아? One of the biggest. 가장 큰 것 중 하나. 뭐의 가장 큰 것 중 하나? 원동력 중 하나. 무슨 원동력? 우리나라의 경제란 뜻입니다. 우리말과 정확히 어순이 그렇죠. 반대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영어 듣기가. 전체 문장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I think everyday spending is one of the biggest driving forces in our country's economy.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장도 들어볼게요. Taking a moment to proofread before you hit the send button can help you avoid worry or embarrassment. 네,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보면 Taking a moment to proofread before you hit the send button can help you avoid worry or embarrassment. 네, 이런 문장이었군요. 자, 깁니다. 하지만 들을 수 있어요. 청킹해 볼게요. Taking 가지는 거. 뭘 가지는 거요? a moment 어떠한 시간을 가지는 거, 순간을 가지는 거. to proofread 교정 봐가며 읽을. before 뭐 하기 전에? you hit 네가 누르기 전에. the send button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뭔가 프로프리드 할 시간을 가지는 거. 그게 어땠다고요? can help 도와줄 수 있어요. 뭐 하는데? you 당신이 avoid 피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대요. 뭘 피할까요, 이제? worry 걱정. or embarrassment. 혹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피하게 도와준다는 거죠. 전체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Taking a moment to proofread before you hit the send button can help you avoid worry or embarrassment. 네, 좋아요. 자, 이렇게 긴 문장들도 우리가 청크를 계속 모아가면서 SRP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짧은 문장인데요. 3번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쓸 수 있을 만큼 우리 뒷장에 보시면 쓰기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써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에 직접 써보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3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I brought some delicious apples grown at our apple orchard. 한 번 더. I brought some delicious apples grown at our apple orchard. 네, 자,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rought some delicious apples grown at our apple orchard.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속도가 수능 속도거나 조금 더 빠른 속도거든요. 자, 들어보면요. I brought I brought, 나 갖고 왔어. some delicious apples Some delicious apples, 좀 맛있는 사과를. 근데 어떤 사과를? grown at our apple orchard. Grown, 자라난, 어디에? At our apple orchard, 우리 사과 과수원이 되겠죠? 네, 사과밭에서 자라난 좀 맛있는 사과를 좀 갖고 왔어. 즉, 우리말로 예쁘게 하면 완전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읽으면 딱 맞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청짓게 할 때는 어떻게 덩어리가 묶어지나요? 나 갖고 왔어. 약간의 맛있는 사과를 재배된 어디서? 우리 사과밭에서 이렇게 됩니다. 들어봅니다. I brought some delicious apples grown at our apple orchard. 좋아요. 자, 다음 문장도 제가 3번 들려드릴게요.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Imagine a tutor giving a lecture in an auditorium. 한 번 더. Imagine a tutor giving a lecture in an auditorium. 네.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magine a tutor giving a lecture in an auditorium. 네, 좋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Imagine, 상상해봐. A tutor, 한 튜터가 가정교사 뭐 선생님이겠죠? 뭐 하는 걸 상상해봐? Giving a lecture, 강의를 하는 것을 어디에서? In an auditorium, 강당에서. 이런 어순입니다. 들어볼게요. Imagine a tutor giving a lecture in an auditorium. 네, 좋아요. 자, 3번째 문장입니다. 듣고 써볼게요. I fou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a bowl or food. 한 번 더. I fou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a bowl or food. 자, 여기는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들리는 대로 한 번만 더 써보세요. I fou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owl or food. I found 나는 알았어. 어떤 내용을 알게 됐는지가 뒤에 that하고 길게 나옵니다.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has nothing to do with 이 표현은요. with 이하와 일련의 관련도 없다는 겁니다. 뭐 하나의 관련도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t has nothing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없다고요? The bowl or food 그릇 혹은 음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 내용을 I found 내가 알아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I found that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owl or food. 좋아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3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써보세요. 쉐도잉 하셔도 좋습니다. How about making a handout that gives an overview of our presentation? 한 번 더. How about making a handout that gives an overview of our presentation? 네,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How about making a handout that gives an overview of our presentation? 네, how about ing가 나왔거든요. 듣기에서 정말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겁니다. How about 뭐 하는 게 어때? Making a handout 유인물을 만드는 게 어때? 어떤 유인물? That 하고도 설명해 주죠. 그 유인물이 한 번 더 넣겠습니다. That 그 유인물이 gives an 무엇을 제공해 주는 overview 개요를 제공해 준대요. 근데 무엇의 개요? 뒤에 나옵니다. Over presentation. 그래서 영어라는 이 문장은요. 들을수록 뒤에 말이 계속 궁금해지게끔 끌고 가는 그렇게 길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verview. 그럼 무슨 overview? 무슨 개요? 아, over presentation. 우리 발표에 우리말 어수는요. 우리 발표의 개요입니다. 그래서 뭔지 미리 말해주고 뒤를 잡아요. 영어는요. 일단 큰 거 던져요. 개요? 그럼 머릿속에서 들을 때 아니 무슨 개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정반대 어순이어서 듣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 문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making a handout that gives an overview of our presentation? 네, 좋아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3번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stationery would be appropriate as a gift. 한 번 더. I don't think stationery would be appropriate as a gift. 네, 2번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I don't think까지 있거나 아니면 I don't think stationery would be 요 정도까지 지금 와 있을 거거든요. 자, 마저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stationery would be appropriate as a gift. 눈으로 보겠습니다.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아. 아닌 것 같아. 뭐가 뒤에 길게 나옵니다. think가 보통 뒤에 길게 나오죠. 생각하는 내용이 뭔데요? stationery, 문구류가 라는 뜻이에요. 문구류. 여러분 뭐 펜, 필기류나 이런 것 있죠. 문구류. stationery가 would be appropriate. 적절할 거라고 무엇으로써? as a gift. 선물로써. 적절하다고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문장이에요. 앞에서 이미 부정을 하고 나머지를 풀어내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I don't think stationery would be appropriate as a gift.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준비를 해온 문장들이 있는데요. 하나 넘기시면요. 빈 공란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문장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장 구조들을 제가 좀 몇 개 준비를 했어요. 강의를 듣는 친구들한테만 선물로 주려고. 그러면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쉽지 않습니다. 자, 갈게요. It's about how they are a safety hazard not only to people around them, but to themselves. 뭐 하나 들렸죠? Not only.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It's about how they are a safety hazard not only to people around them, but to themselves. 아, not only but 나오는구나. 맞아요. 듣기에도 not only but also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눈으로 먼저 보면 it's about, 그것은 about 이하에 대한 거야. 어떻게, 얼마나 they are a safety hazard. 네, 안전적으로 위험한 것인지. 네, not only to people,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not only but 누구에게도 또한 but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도 네, 안전적으로 안전상의 위험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장 들어볼게요. It's about how they are a safety hazard not only to people around them, but to themselves. 네, 좋습니다. 그러면 끊어가면서 직청직해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It's about It's about 그것은 무엇에 대한 거야? 무엇에 대한 거야? how they are a safety hazard 네, 어떻게 얼마나 그들이 안전적으로 안전상의 위협이 되는지 not only to people around them, 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돈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but to themselves. 그들 스스로에게도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도 들어보시고요. 무슨 뜻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1번 문장은 무엇이다? Not only but also를 갖고 있는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It's a person who walks around like a zombie because they're so focused on their smartphone that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ir surroundings. 아, 더 어렵습니다. 한 번 더 갑니다. It's a person who walks around like a zombie because they're so focused on their smartphone that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ir surroundings. 자, 무슨 문장이냐면요. 듣기 어떻게 긴 문장이 나와? 연계교재에 이 정도 문장 길이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챌린지예요. 그래야지 유형을 이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서. 자, 갑니다. It's a person. 그건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 Who walks. 그 사람이 걷는데, 자, who가 나오면요. 한 번 더 집어넣으라 그랬죠? 사람을 앞에 있는 거를. It's a person. 그건 사람이야. Who walks. 그 사람이 걸어 around. 돌아다녀. Like a zombie. 좀비처럼. Because 왜냐면 이 뒤가 중요해요. They are so focused on their smartphone that 이게 지금 뭐예요? So, 형, that 구문입니다. 그럼 so 너무 뭐뭐해서 that 그 결과 뒤에 해 이렇게 틀을 잡고 들으란 얘기예요. Because 왜냐면 they are so focused 너무 집중해서 어디다가 on their smartphone에다가 that 그 결과 그래서 뭐 한다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스마트폰에 어떻게 된다고? They don't pay attention to 어디 집중을 안 해요? To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비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 들어보면요. It's a person 자, 그건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walks around like a zombie 걸어댕겨요, 좀비처럼. because they're so focused on their smartphone 왜냐면 너무나도 핸드폰에 집중을 한 나머지 that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ir surroundings. 그 결과 주변에는 신경 쓰지 않는 거야 라는 거죠. 전체 문장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It's a person who walks around like a zombie because they're so focused on their smartphone that they don't pay attention to their surroundings.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들어볼게요.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you'll be contacted to schedule an interview. 한 번 더.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you'll be contacted to schedule an interview. 듣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형이 결국에는 if절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하는데요. 자,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만약 당신의 지원서가 통과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You'll be contacted to 어떤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뭐 하는? schedule, 날짜를 잡는 an interview, 인터뷰 날짜를 잡는 그런 연락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들어볼게요.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아, 이렇게 되면 애플리케이션이 패스 되면 you'll be contacted to schedule an interview. 네, 인터뷰 날짜 잡도록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만 통으로 들어볼게요. If your application is passed, you'll be contacted to schedule an interview. 네, 좋아요. 자, if가 이렇게 절이 딱딱 나누어지게 되면요. 만약 뭐뭐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다른 해석으로 되는 문장들도 좀 많거든요. 자, 또 하나 들어볼게요. 갑니다. You can exchange your item only if it was purchased less than 15 days ago. 한 번 더. You can exchange your item 네, you can exchange your item.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데 only if it 자, only if만 했죠. only if. 오직 뭐뭐일 때만 하고 조건을 다는 거거든요. only if 뭐라고요? 들어봅니다. only if it was purchased less than 15 days ago. 아, 15일 이전보다는 적은 기간 안에 구매가 되었을 경우에만 아이템을 뭐 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군요. 자, 다시 한번 통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only if는요. 오직 뭐뭐일 경우에만이라는 뜻입니다. 주의하면서 들어볼게요. You can exchange your item only if it was purchased less than 15 days ago.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유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연습을 해야 하는 좀 고난도 문장들을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거든요. 자, 동사 뒤에 부분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를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한 작업은 아니에요. 듣기를 할 때. 하지만 적어도 동사 뒤에 나오는 이 의미 덩어리들을 계속해서 묶어가면서 해석하는 부분, 서술해주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배운 문장들 챌린지까지 좀 어려운 문장 많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쉐도잉 하거나 혹은 우리 교재 그 파트 뒷부분에 빈칸에다가 쓰기 연습 좀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인 듣기 유형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